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제라는 게 문장에서부터 조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에서 문장이라고 하면 어찌고찌고 저쩌고 뭐뭐 한 다 하면서 딱 마침표 찍는 거를 우리는 이제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국어에서는. 근데 수학적으로 문장이라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좀 두 가지 경우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참과 거짓이 판별할 수가 않는 이런 것들을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할 거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떠한 식을 봤을 때 얘가 참과 거짓이 판별된다, 판별 가능한 거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수학에서 문장이란 어떤 식을 봤을 때 참과 거짓이 판별되지 않는 거, 또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명제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문장 자체를 봤을 때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 그런 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부를 거고, 이러한 문장을 명제라고 부르겠다 이거냐. 문장을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 자체를요 우리는 명제라 부르겠다 이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참과 거짓이 판별되니까 결국엔 내가 뭐 해야 되겠어? 이 문장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참인 거를 참인 명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거짓인 거를 거짓 명제, 다음과 같이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은 참과 거짓이 판별되지 않는 문장을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하시면요, 얘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면서 조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갈 거야. 수학에서 문장은요 어떠한 식이나 그런 문장들을 봤을 때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거를 명제라고 할 거고, 내가 딱 그걸 봤을 때 참거짓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문장을 조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예 하나씩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나오는 게 뭐 그냥 간단하게 x-4가 2보다 작다라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부등식 풀어주시면은 당연히 x가 6보다 작다라는 건 여러분들 금방 구할 수 있으면서, 내가 이러한 식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이 식은 참이니 거짓이니? 라고 하면 너네는 뭐라 그래? 몰라요 이러죠. 왜 몰라? 라고 물어보면은 x 값을 모르잖아요. 너네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내가 딱 봤을 때 얘가 참인가 거짓인가 모르는 얘를요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지금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입니다. 조건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내가 이 조건이라는 문장에다가 어떤 또 다른 조건을 붙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고 한번 내가 추가해볼게. 자, 그러면 x는 3일 때 x는 6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는 참과 거짓이 판별이 가능하죠. 따라서 너희는 이걸 보면서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따라서요 조건이라고 하면 내가 이 조건에다가 어떠한 조건을 더해줬을 때 이것들로 인해서 얘가 명제로 바뀌는 문장들을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되게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혼자만 있을 때는 내가 참거짓을 판별하지 못해. 근데 이런 조건이란 문장 하나와 또 조건이란 문장 두 개를 합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명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이 단어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란 문장은 조건이란 문장을 추가했을 때 명제로 바뀌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구는 2의 배수가.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 문장에 대해서 얘는 참이니 거짓이니라고 하면은 너네는 거짓이요 라고 하면서 판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명제인 건 확실한데 명제 중에서도
거짓인 명제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거는 거짓 명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까요? 또 다른 예로 자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이다 라고 나왔다고 쳐봐.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이다 라고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너네가 이 명제를 보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 가능하죠?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는 참인 명제라는 걸 알 수 있고, 혹시나 해서 말인데 얘들아 이 내각이요 네 개의 각 나도 이렇게 안 쓴다는 거 알아요? 내자가 어인 거 알아요. 근데 내각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각형 안에 있는 각들을 전부 다 더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 즉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것도 참인 명제인 거 우리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각이라는 게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보시면 조금 특이해요. 얘는요 특히 이 문장이라는 것 자체에서 자 수학적으로 문장은요 자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은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명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당연하게도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은 명제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 멋지다 라고 감탄을 해보자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반대로 야 멋지다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하면은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 명제 자체가 안 되는데, 근데 얘는 되게 신기하게도요 내가 어떤 또 다른 문장 뭐 철호는 멋지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참과 거짓이 판별 불가능한 걸 알 수 있죠. 즉 수학적으로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하다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물어봤을 때 참이라고 전체 다 나와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거짓이라는 게 전체 다 나와야 돼. 근데 철우는 멋지다 라고 하면요 효거이는 철우는 멋있으니까 참 이러겠죠. 그치? 근데 반대로 형기는 딱 이거 보면서 아닌데? 거짓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즉 이 문장 자체가 누구는 참이고 누구는 거짓일 수 있으니까 얘 자체는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은요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부르지 않아. 근데 실제로도 그 논문 쓰실 때요 나 논문 쓸 때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은 빼고 쓰라고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잠깐 넘겨서요. 한 페이지 맞불 교과서 넘겨서요. 어디 볼 거냐면 일단 72페이지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울 거는요. 내가 아무튼 이제 명제라는 건 대충 뭔지 배웠으니까 그러면 조건이라는 것과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벌써부터 뭐 진리집합하니까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그 집합 생각하시면 조금 말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 이거 말 안 해줬다. 내가 그것 좀 말해줄게요. 그 조건이라는 게요.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조건인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방정식하고 부등식 같은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방정식하고 부등식 같은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 왜냐면 그냥 방정식 하나 제일 간단한 거 하나 볼까요? 자,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면은 내가 저 문장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왜? 일단 x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서요, 이러한 방정식이라는 거는 참 거짓을 내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부르겠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참인 명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참인 명제는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우리 고등수학 3때 배웠는데 항등식 기억나? 항등식 기억나죠? 즉 항등식 같은 걸 우리가 그냥 참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항등식은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완전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등식 같은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참인 명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절대 부등식 있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인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부등식도 참인 명제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절대 부등식이 우리 빠르면 오늘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명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요. 우리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내가 조건 하나 아무거나 하나 좀 정해볼게요. 자, 조건 x는 C보다 작은 소수이다. 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는 이제 내가 조건인 거 알 수 있죠. 왜냐면은 x 값에 따라서 지금 이게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모르니까, 따라서 내가 이건 지금 참거짓이 판별 불가능하니까요. 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라는 건 내가 조건임을 알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x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또는 미지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수라고 부르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x 값에 따라서 이 조건이라는 문장이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조건은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랬을 때 x 값이 무엇이면은 이 조건 자체가 참이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x가요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으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7일 때가 지금 우리는 저 조건 자체가 참인 문장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쵸? 이거는 딱히 어려운 개념 아니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 조금 약속을 하고 할까요? 약속을 하고 뭐냐면요, 내가 아무 순간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문장이잖아. 근데 이제 문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조건이 있고 또 명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조금 기호로 조금 쓰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냐면 그냥 문장, 조건, 명제 얘네들을 그냥 우리는 PQR이라는 다음과 같은 문자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조금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문장이 P고 조건이 Q고 명제가 R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얘네들 다 통틀어서 PQR로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P가 조건, Q가 조건, R이 조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먼저 문장, 조건, 명제 나온다 그냥 PQR 쓰겠다 이 말입니다. 됐니? 그래서요, 얘가 지금 뭐야? 조건이죠. 조건이니까 그냥 P라고 내가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그냥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조건이 존재할 때요,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다음과 같은 2, 3, 5, 7과 같은 집합 있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진리집합의 의미는 뭐냐면요,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x값들을, 모든 변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진리집합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2, 3은 진리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전부 다 모아놔야 진리집합이야. 오케이?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진리집합을요, 우리는 기호로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이 문장과 조건과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즉 참이되게 하는 이 진리집합들에 대한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다음과 같이 쓰려고 해요. 뭐 P에 대한 조건을 참으리 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쓰고요, Q는 대문자 Q로 쓰고 승문자 R은 대문자 R로 다음과 같이 집합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다음과 같은 조건 P에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쓰시면요, 그냥 우리가 라지 P는 2, 3, 5, 7 다음과 같이 쓰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과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요?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어떤 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거기 이제 70페이지의 두 번째 죠. 어차피 나중에 너네 맞불 교과서 안 봐도 돼. 지금 써져 있는 것만 보셔도 충분히 다 이해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면서요. 부정은 우리가 니게이션이라고 읽겠습니다. 니게이션이라고 다음과 같이 놓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부정에 대한 개념을요, 너네가 조금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부정이 싫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수학에서 부정은요 무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명제와 조건 같은 경우 벌써 집합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래서 집합과 되게 연관이 있고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집합으로 풀 건데, 우리 집합에서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집합 하나 있지 않았어? 뭐였어요? 집합 중에서 정반대의 개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아닌 집합. 뭐였네요? 뭐였어요? 그게 무슨 집합이었어? 여집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얘는 그냥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집합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내가 어떠한 명제 P가 있어서요. 자, 얘를 내가 부정해볼까? 내가 얘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시면은 P이다. 얘 부정은 뭐가 되겠냐면 당연히 P가 아니다가 되겠지. 그래서 P이다의 부정은요. P가 아니다가 될 거면서. 근데 우리가 매번 부정할 때마다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 그래서 한 가지 기호를 조금 약속할 건데 P가 아니다라는 기호를요. 우리는 물결표에다가 P라고 적을 거면서 마찬가지로 얘 읽는 이름이 있어야겠지. 얘는 뭐라고 읽냐면요. 아니다라는 영어 단어를 가져와서 not P 이렇게 읽을 겁니다. not P 다음과 같이 읽어줄게요. 얘가 지금 P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네? 그만 보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얘 하나 보시면서 부정하는 거 연습 좀 해볼 거야. 부정하는 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내가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4는 3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4는 3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봐. 내가 이 명제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명제를 먼저 부정하기 전에 내가 이 명제 자체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4는 3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얘 지금 거짓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 거짓인 명제를 부정해 볼 건데, 부정이 되게 중요해. 명제에서 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는 3이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는 3이다의 부정이니까 4는 3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4는 3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럴 때요 얘는 지금 참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약간 조금 느낌상으로 부정인 명제를 거짓인 명제를 부정했더니 참인 명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자, 4가요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봤을 때 얘가 참인 명제인 거 바로 보이시죠? 참인 명제인 거 바로 보여. 마찬가지로 내가 이 참인 명제를 뭐 할 거냐면 부정을 할 거야. 부정을 할 거야. 자, 빠르게 너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얘 부정하면 뭐가 될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말은 안 하셔도 좋아. 4가 3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가 될지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이 정도 생각 다 해봤어. 자,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한번 너네가 생각해본 거랑 만나봐봐.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생각한 거랑 똑같니? 마찬가지로 4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인 명제를 부정하니까 우리 거짓이 되더라를 알 수 있겠어.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면서 그래서 우리 항상 부정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건 적으실 필요 없어. 적지 말고 이건 그냥 들어.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테지만요. 이 부등식에 대해서 내가 부정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주면 봐봐. 부등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부호도 있고 또 등호도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크다 있고 작다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또 뭘 가져? 등호도 있어야 되니까 같다도 있어야 되죠. 됐니? 그랬을 때 4는 3보다 크다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에서 지금 이 크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만 딱 하나 가지고 있어서요. 왜 크다의 부정이 작거나 같다 나오냐면은 내가 부정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 정반대라 그랬지. 즉 얘가 아닌 나머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외에 나머지를 다 가져오시면은 그것이 부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테지만 우리 부등식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너희들이 연습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 간단히 얘 하나 하고 넘어갈까? 자, 5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에 부정하시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크다랑 같다 있으니까 그것의 정반대 5는 2보다 작다만 써주시면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나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런 분위기가 약간 좀 국어 시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국어 시간 같아요. 나도 수업하면서 이렇게 한글을 많이 써본 게 오랜만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우리 71페이지에 뭐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 있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보세요. 어차피 안 나와. 자, 그러면서 우리 73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딱 배웠던 거를 잠깐 종합 좀 해봅시다. 자, 수학에서 문장이란 조건과 명제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으면서요. 조건은 참거짓이 판별되지 않는 것, 명제는 참거짓이 판별되는 것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했지. 그러면서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다음과 같은 모든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우리는 이제 조건과 명제와 또는 그냥 그런 어떠한 것들의 문장 자체를 소문자 PQR로 쓸 거면서 얘네들이 참이 되게 하는 이 진리집합을요. 자, P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P, Q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Q, R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R로 쓰겠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명제는요. 다음과 같은 부정의 개념이 있으면서 부정은 뭐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내가 부정하면서 뭘 했냐면은 다 죄다 지금 명제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건의 부정이 있으면은 조건은 항상 우리 진리집합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의 부정과 진리집합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만 보세요. 내가 어떠한 조건 P라는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조건 P라는 게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X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라지 P라고 하면서 얘는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 조건 P를 내가 한번 부정해 볼게 라고 하면은 부정이라고 하면 내가 not P라고 쓴다 그랬지. 물결표에 P라고 쓸 거잖아. 그래서 조건 P를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not P 다음과 같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궁금한 게 이거야. 야, P일 때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면은 그러면 P를 부정했을 때의 진리집합은 뭐가 나와? 가 궁금한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아까 부정이 뭐라 그랬어? 정반대 여집합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P에 대한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요, P의 여집합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예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집합이요, 1부터 9까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 다음과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조건 P가 존재해서요, 조건 P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X는 2의 배수다 라고 나와 있어요. X는 2의 배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P에 대해서 부정을 해보시면은 not P가 되면서 X는 2의 배수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을 내가 이제 집합들 간의 관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내가 이 조건 P에 대해서 진리집합 라지 P는요, 얘가 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1부터 9까지 중에 2의 배수 2, 4, 6, 8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2, 4, 6, 8이 아닌 것들, 즉 1, 3, 5, 7, 9 같은 것들이 이 P라는 집합 외에 있을 거면서, 따라서 우리가 P에 대한 부정, 즉 X는 2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요,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P의 여집합이 나오겠더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되니? 그래서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정,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요, 그것의 여집합이 나오겠다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결국 명제는 집합으로 풀 거예요. 집합으로. 오케이?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니, 그건 넘기지 마. 우리 73페이지 7번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또는 그리고 나와 있는데, 그 또는 그리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 또는 그리고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합성 명제라고 합니다. 합성 명제라고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합성 명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또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단어를 이용해서 쓰겠다 이겁니다. 또는 그리고를 이용해서 쓰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얘 이름이 왜 합성 명제냐라고 하시면요, 뭐 명제라는 건 우리가 아까 뭔지 배웠었고, 합성이라는 말을 유추해 봤을 때 뭐 합성이라는 단어가 너희들한테 다가오는 의미가 있죠. 합성이라고 하면 그 명제들을 뭐 합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수학적인 문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랬을 때 이 합성 명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너네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뭐 사과를 딱 보면은 너네가 이 사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과는 뭐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단어들도 많이 알고 문장들도 많이 알아서 사과는 맛있고 뭐 또 빨갛고 뭐 나무에서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문장들을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또는하고 그리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너네가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를 배울 텐데,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으로 딱딱 끊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또는이나 그리고라는 단어를 이용하면서 다른 것들을 증명하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명제들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어서요, 뭐 이렇게 씁시다. 나는 마플 교과서를 푼다 라고 해봅시다. 나는 마플 교과서를 푼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Q라는 명제가 있어서 Q라는 명제는 나는 RPM 풀지? RPM을 푼다라고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나는 마플 교과서를 푼다와
나는 RPM을 푼다라는 이 P와 Q의 진리집합들을 구해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떠한 전체 집합이 있으면서 자 마플 교과서를 푸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진리집합 P가 있고 이제 얘는 이제 마플 교과서를 푸는 애들이죠. 또 RPM을 푸는 어떤 Q라는 집합 자체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학생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조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일단 어떤 것부터 배울 거냐면요. 또는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는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 자, 또는은요. 내가 어떻게 쓰냐면은 명제 P 또는 Q를 P or Q라고 쓰면서요.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국말로 그대로 읽어보면은 자, 나는 마플 교과서를 풀거나 RPM을 푼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지. 이게 또는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나는 마플 교과서를 풀거나 RPM을 푼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어.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거 한 번만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마플 교과서 내가 졸리면 일어나나요? 얘들아 졸리면 일어나. 말하잖아. 놓치면 너네 계속 놓쳐. 봐봐. 내가 이거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플 교과서를 풀거나 RPM을 푸는 친구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를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마플 교과서가 있고 여기 이제 RPM이 있다고 해봅시다. 마플 교과서를 풀거나 RPM을 푼다는 거는 마플 교과서만 풀고 RPM은 안 풀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또 마플 교과서를 풀지 않으면서 RPM만 풀어도 상관없지. 또 마플 교과서도 풀고 RPM도 풀어도 상관없지. 이게 지금 또는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시면은 마플 교과서를 풀고 RPM을 풀지 않는 거는 지금 진리집합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또 마플 교과서를 풀지 않고 RPM만 푸는 학생들은 마플 교과서를 풀지 않고 RPM만 푸는 학생들은 지금 이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또한 마플 교과서도 풀고 RPM도 푸는 학생들은 지금 여기 교집합에 있는 부분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제 자체가 뭘로 간다고? 집합으로 가, 집합으로 얘들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또는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집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집합이랑 똑같아? 합집합이랑 똑같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얘기 나오면 너네는 무조건 합집합을 떠올리자. 무조건 합집합을 떠올려야 되면서 자 또는에 대한 표현은요. 진리집합 P 합, 진리집합 Q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는하고 그리고가 중요해요. 오케이? 또는하고 그리고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이제 내가 확인할 거는요. 그리고에 대해서 볼 거면서 마찬가지로 그리고는요. P 그리고 N Q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국말로 써보시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나는 마플 교과서를 풀고 또 RPM도 풀어. 그러니까 그냥 바람직한 학생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요. 나는요 마플 교과서도 풀고요. 그 다음에 RPM도 푸는 학생들. 그럼 내가 이걸 집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마플 교과서도 풀고 RPM도 푸는 학생들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인 거 보이면서 그래서 그리고라는 걸 봤을 때 너희는 어떤 집합을 떠올리셔야 돼? 교집합을 떠올리셔야 돼. 근데 이 교집합은요 P, 교, Q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해. 되네? 됐어? 이 또는 그리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할 것도 진짜 중요해. 봐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할까? 또는하고 그리고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 그럼 뭐 하고 싶어? 얘는 부정 구해야 돼. 부정. 부정 찾는 것도 시험 되게 잘 나와. 그래서 부정 한번 찾아볼 건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어려우니까 잘 봐. 이것들의 부정에 대해서 내가 잠깐 살펴볼 건데 잘 봐.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첫 번째, P 또는 Q이다. 이것의 부정을 구하려고요. P 또는 Q이다의 부정을 구하려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딱 물어. 야, 얘들아, P 또는 Q이다의 부정이 뭐야? 라고 하면 지금 쉽게 안 나오죠. 뭔지 모르겠지. 쉽게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를요 어떻게 알 거냐면은 집합적으로 인여가 돌리면 일어나. 집합적으로 해서 알아보려고 해. 집합적으로. 봐봐. P 또는 Q이다가 집합을 하면 뭐야? 합집합이었죠. 그래서 P 또는 Q이다는 뭐냐면 일단 P 합집합 Q랑 똑같아. 얘들은 P 합집합 Q랑 똑같아. 그러면서 나는 이 집합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이 집합을 부정하게 되면 잘 생각해. 이거 부정하면 뭐니? 여집합한다고 했지. 부정은 여집합 구한다고 했잖아. P 합집합 Q에 부정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P 합집합 Q의 여집합 나와. 그래서 자 그러면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뭐 쓰고 싶어? 드모르간 법칙 쓰고 싶죠. 드모르간 법칙 쓰시면요. P 여집합 바뀌어서 교집합에 Q 여집합 돼. 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할 거야. P 또는 Q의 부정은요. 지금 이 집합과 똑같으니까 P의 여집합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not P라고 쓸 수 있지.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서 교집합은 뭐라 그랬어? 그리고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and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또 Q의 여집합은 Q가 아니다니까 not Q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요. 됐니? 자 연습할 거야. P 또는 Q이다의 부정을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 P 또는 Q이다의 부정을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요 걔는 not P이면서요 그리고 not Q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됐니? 여기 있는 걸로 봅시다. 자 나는 마플 교과서를 풀거나 RPM을 푼다의 부정을 구하려고 해. 자 이것의 부정을 구하려고 해. 그래서 얘의 부정을 내가 써보시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ot P 마플 교과서를 풀지 않고 그리고 and RPM도 R 풀어. 이게 지금 얘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번 학기에 너희들 같이 응? 마플 교과서도 안 풀어 RPM도 안 풀어. 아주 나쁜 친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봤을 때요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이쪽인 거 알 수 있겠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마플 교과서도 안 풀고 RPM도 안 푸는 아주 나쁜 학생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5월에 대한 부정을 구했으니까 이번엔 and에 대한 부정을 구했습니다. 자 P 그리고 Q에 대한 부정을 구해줄게. 마찬가지로요 P and Q에 대한 부정을 내가 한꺼번에 알 수 없으니까 집합적으로 보겠다 이건데 and는 아까 교집합이라고 했죠. 교집합. 따라서 얘는 P, 교, Q가 될 거고 난 이것에 뭘 구할 거냐면 부정을 구할 거야. 그래서 부정을 구하게 되면요 부정이라 함은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거고 자 이것에 대한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요 P 여집합의 합집합 Q 여집합까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읽어볼 거야. 자 P 여집합 P가 아니다지. not P.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쓰면서 5월 not Q. Q가 아니다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즉 내가
P and Q를요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P도 아니고 Q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마찬가지로요 얘도 내가 부정을 이제 한글말로 구해주시면 자 나는 마플 교과서를 풀고 그리고 RPM도 푼다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 얘는 부정으로 바뀌게 되면은 나는 마플 교과서도 풀지 않거나 또는 RPM을 풀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도 얘는 얘보단 낫지. 왜? 둘 중에 하나만 풀지 않거나 뭐 물론 여기다 이제 다 안 푸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도 아예 둘 다 안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덜 낫다. 얘는 아직이에요. 아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요. 또는 하고 그리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부정의 관계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얘들은 서로 부정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은 또는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잘 나와.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 합성명제 또는과 그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야.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결국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또는은 무슨 집합? 합집합. 그래서 그리고는 무슨 집합? 교집합. 이거 알아주시고요. 또 또는과 그리고가 무슨 관계다? 부정관계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이 부정관계를 만드는 이 방법 있죠. 집합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 어머니 좋게? 여기까지 하면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제 우리가 뭔가 부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너희들한테 자주 나오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정들에 대해서 몇 개만 소개해 줄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줄 테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이것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돼. 전부 다 외우셔야 돼.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제 쉬운 거부터 갈게요. 쉬운 거부터. 자, 첫 번째. 우리가 같다의 부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 같지 않다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요. 부정하게 되면요. 같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같지 않다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다를 부정하면은 같지 않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같지 않다를 부정하면은 같다가 나와.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부등식에서요. 크다의 부정은 뭐가 나오냐면은 작거나 같다. 네, 이거 나온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다의 부정은요. 작거나 같다 나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자, 얘는요. 이제 조금 정수 함정인데 정수에 대해서 홀수의 부정은 뭐 당연히 짝수 나오는 거 알죠? 홀수에 대한 부정은 짝수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이제 정수에 대해서만 모든 전체 집합 자체가 정수일 때만 뭐 홀수의 부정은 짝수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반대로 짝수의 부정은 홀수 나온다. 네 번째 실수에 대해서 유리수의 부정은 뭐 나와? 무리수 나오죠. 마찬가지로 무리수에 대한 부정은 유리수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 유리수, 무리수 나온 김에 나중에 너네 그 영재에서요 되게 중요하게 다뤄. 그래서 유리수가 뭔지, 무리수가 뭔지 정확히들 아시네? 유리수 뭔지 다들 알아? 유리수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유리수가 뭔지 잠깐만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야 돼. 유리수가 뭐냐면요. 얘들아, 유리수가 뭐냐면 모르면 써놓고 알면 쓰지 마. 유리수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해. 됐어? 얘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이거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는 말이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유리수다 라고 나와서, 그럼 너네가 바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x가 유리수야? 아, x는 a분의 b꼴이구나.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잘 나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리수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개념 자체를요, 언제 정확하게 배우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순환 마디가 있는 소수들 기억나니? 되게 오랜만이죠. 0.7대 하면 이거 의미가 뭐였어? 0.777하고 쭉 갔잖아요.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우면서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은 9분의 7이다 다음과 같이 써줬죠. 그러니까 즉 0.7777 하면서 쭉 가니까 얘가 분수로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유리수예요. 얘는 유리수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루트 2 이런 거 볼까요? 얘는 우리가 뭐 어떻게 절대 나타낼 수가 없죠, 분수. 선생님, 1분의 루트 2 가능한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A하고 B는 뭐여야 돼? 유리수일 때? A하고 B는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돼, 정수. 즉, 정수꼴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안 된다잉? 그래서 루트 2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도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장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책 넘기셔서요, 어디 피시냐면은 74페이지 봐. 우리 지금 73페이지까지 다 한 거야. 73페이지까지 다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복습하실 때 책 보고 하지 마. 책 보고 하지 말고 이거 노트 보고 오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이 8번과 9번에서는 결국 너희들한테 이제 뭘 얘기하겠다 이거냐면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보면 계속 이제 명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잖아요. 명제, 뭐 합성 명제에 대해 하면서 계속 명제에 대해서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8번부터는 이제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겠다는 거면, 야, 아까 조건을 더하면 명제가 된다며.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알려줄게.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게 8번과 9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볼 거야. 그러면은 내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명제를 바꿀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요, 자, 첫 번째, 내가 조건과 조건, 즉 두 가지가 있으면 명제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조건들의 관계를 이제 가정과 결론 형태로 나타내보겠다 이 말입니다. 가정과 결론 형태로 나타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요, 뭐 이런 거죠. 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야, 나 x는 3이라고 가정하자. x가 3일 때 x가 4보다 작다. 이게 결론이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과 조건이 합쳐져서 얘는 내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가 돼버리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정 하나와 결론을 묶어줘서 내가 조건들을 명제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야 근데 조건이 무조건 두 개가 합쳐져야 명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니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조건에다가 내가 더해봤을 때 얘 또한 명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모두와 어떤이라는 단어를 합쳐주면은 조건에서 명제로 바뀌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정과 결론은요 다음과 같이 써요. 다음과 같이 써주시고 내가 일단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 읽는 법을 말씀드리면 얘를 뭐라고 읽냐면 P이면 Q이다 다음과 같이 읽어줘. P이면 Q이다 다음과 같이 읽어주시면서요. 여기 나오는 이 P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가정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Q가 뭐가 되냐면은 결론이 되는 거 너희들이 확인 가능할 거야.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조건 두 개가 합쳐져서 명제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지금 명제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명제로 바뀌면 뭐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야지. 이 명제로 바뀐 얘가요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따져봐야 돼. 자 그래서 해볼게. 그러면 이러한 명제가 참이다라는 건요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냐면은 PQ는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나오는 지금 이 화살표는 지금 한 줄이죠. 참일 때는 두 줄을 써줘. 그래서 너네가 문제 보시다가 다음과 같이 두 줄로 나와 있다? 그럼 이 명제가 뭐라는 얘기야? 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줄로 나와 있으면요 얘가 지금 참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얘가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P이면 Q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써주는 거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 하나 보시면서 조건들이 명제로 바뀌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P라는 조건이 있어서요. P라는 조건을 뭐라고 쓸 거냐면 자 P는요 X는 4의 배수이다. X는 4의 배수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조건 Q가 있어서 X는 2의 배수이다. 다음과 같이 써줄 거예요. 자, 얘 자체는 그냥 조건 맞죠? 왜? X는 4의 배수다라고 하면은 이걸 내가 지금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잖아. 왜? X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제 이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X는 4의 배수이면, X가 4의 배수이면 그 X들은 2의 배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내가 이 P에 대한 진리집합 자체를 한번 찾아주시면요, 이 진리집합은요, 4의 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4, 8, 12 하면서 쭈르륵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 진리집합이 마찬가지로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살펴보시면요, 얘는 2의 배수다라고 했으니까 2, 4, 6, 8 다음과 같이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얘가 이제 명제로 바뀌었으니까 명제로 바뀌면 뭐 해야 된다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야 돼. 그래서 너네가 여기 많이 헷갈리니까 잘 봐. 얘들아 잘 봐. 자, x가요 4의 배수야. 즉 4, 8, 12, 16 하면서 쭈르륵 가. 이거면 얘들은 2의 배수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냐면은 4의 배수는 4, 8, 12, 16, 20이고 2의 배수는 2, 4, 6, 8인데 뭐 여기 2하고 6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즉 x는 4의 배수인 것들만 내가 모아서 가져오면, 즉 4, 8, 12, 16, 20들만 가져오면은 그것들만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 이거야? 걔네들이 2의 배수인지만 확인하겠다 이거야. 즉 P라는 게요 4, 8, 12, 16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2의 배수인 것만 확인하겠다는 게 이거잖아. 4가 2의 배수냐? 맞네. 8이 2의 배수냐? 맞네. 12도 2의 배수냐? 맞네.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참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참이면 몇 줄 쓴다 그래서 2줄 써준다 그랬지. 참이면은 2줄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요 이 명제 자체는 지금 참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반대로 한번 봅시다. 반대로. 자, 어떠한 Q라는 집합이 이번엔 먼저 왔어. Q가요? 자, 똑같이 X는 2의 배수다. 그 다음에 Q는요? P는요? X는 4의 배수다. 마찬가지로 이걸 보시면은 얘들아, X는 2의 배수이면 그 X들은 4의 배수냐? 라고 하면은 틀리죠. 이거는. 왜? 뭐가 있냐면은 내가 2의 배수들 중에 6이라는 게 있어서 6이 4의 배수냐? 라고 하시면 틀리잖아. 그래서 얘는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돼. 그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해. 그러면서 결국엔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참이 되려면은,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명제로 만들었을 때 참이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 진리집합들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지금 이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서 얘네가 참이 되려면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 얘네들이 참이 되더라를 알 수 있어. 얘들이 참이 되더라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는 왜 거짓이겠어? 얘가 거짓인 이유가요, Q에 대한 진리집합이 2, 4, 6, 8, 10 하면서 쭉 하고 4의 배수가 4, 8, 12, 16 되는데, 자 얘네들 간의 지금 우리 부분집합 관계를 보시면요 얘는 P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거짓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집합적으로, 계속해서 집합 얘기가 나와. 집합적으로요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면요 부분집합 관계에 있으면은 그 명제는 참이고,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면은 거짓이 되겠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주시면. 오, 우리 다 하겠는데? 네. 2시까지 다 하겠는데요? 에휴, 진짜로 그렇지. 괜찮아요? 네, 주변에 불편하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모두와 어떤이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까지 한번 봐봐.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조건을 명제로 바꾸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라고 하시면은 내가 모두라는 단어나 어떤이라는 단어를 조금 써주겠다 이 말이에요. 모두라는 단어나 어떤이라는 말을 조금 써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많냐? 전북영어가 제일 많구나. 봐봐. 전북여고를 다닌다 라고 하면 지금 얘 자체는 조건인 거 보이죠? 왜? 뭐가? 라고 하면 내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잖아. 또 마찬 똑같은 거 쓰면 다 전북여고를 다닌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내가 이러한 조건들을 지금 명제로 바꾸기 위하면 그냥 모두하고 어떤이라는 단어만 추가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은 전북여고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전국역을 다니진 않죠. 그러니까 참거짓이 판별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그래서 꼭 어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참거짓이 판별 가능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너네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모든이라는 거기 모든이라고 나오나? 소리. 모두가 아니라 모든이네요. 근데 뭐 모두나 모든이나 뭐 사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네가 딱 떠올렸을 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으면서 모든이라는 게 뭐 영어로 쓰시면 뭐 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모두 다예요. 꼭 올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이 어떤이라는 단어 자체를 약간 헷갈려해. 어떤 학생은 전국여고에 다닌다? 그래서 이 어떤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어떤이는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some의 의미를 갖고 나요. There exist라는 다음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떤은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전국여고를 다니는 학생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단 한 명이라도 적어도 한 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헷갈리니까 잘 알아둬. 어떤이라는 단어를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조건이었지. 근데 모든을 쓰면서 뭐가 됐어? 명제가 됐죠. 명제가 되면 항상 뭐 한다고? 명제가 되면 항상 뭐 한다고? 참거짓 따라요. 참거짓. 그래서 일단은요. 나는 이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라는 거를 그냥 P라는 명제라고 볼 거고 또 어떤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도 얘도 그냥 P라는 명제를 볼게요. 그냥 둘이 따로따로 지금 보겠다 이거야. 둘을 합쳐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얘 따로 그냥 아예 별개의 것으로 보겠다 이거야. 자 아무튼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가 명제 자체가 됐으니까 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가 명제가 됐으니까 얘도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가 참이 되려면은 이 명제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전국여고를 모아놓은 학생들을 지금 진리집합 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이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데? 야 이거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니네 반 애들도 대답 못하더라고. 봐봐.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라는 이 명제가요. 참이 되게 하고 싶어. 참이 되게. 그러니까 맞는 명제가 되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P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반 중에서 전국여고를 다니는 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봐. 그랬을 때 얘가 뭐랑 똑같으면은 저 명제가 참이 돼?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보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집합이 들어가. 뭐야? U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내가 전국여고를 모아놓은 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그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더라. 그 말인즉슨 모든 학생이 전국여고를 다닌다는 거니까 지금 이 명제가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되려면요. 내가 어떠한 전국여고를 다니는 학생들을 모두 다 모아놨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야 전체 집합이 아니더라. 이러면은 우리는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너네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하게? 나오니까? 아니에요. 이거 왜 하게? 우리 참거짓 하면 뭐 했어? 명제에 아까 뭐 배웠어? 부정 배웠지. 너네 결국 부정하려고 또 배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부정 배워. 부정 집합 계속 이거 배우는 거야 지금. 자 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봐. 얘 조금 어렵다. 봐봐. 어떤 학생은요 전국여고를 다닌다가 참이 되려면은 P가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전공력을 다니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직접 명제 자체가 참이 되는 거지. 그럼 P가 뭐이기만 하면은 얘가 참이 돼. 1보다 크면? 야씨, 그 뭐야 이게? 그럼 이렇게 써야지. 원소의 개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건 아니야. 얘는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 전체 집합에 속해 있으면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거는 공집합도 속해 있습니다. 집합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길. 아, 원소이고. 네? 그 전체 집합의 원소.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식으로 쓰세요. 식을 P가 뭐이기만 하면은 지금 이 명제가 참이 돼.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즉 P의 어떠한 하나의 원소라도 존재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명제 자체가 참이 되죠. 그래서 그럼 반대로 얘가 거짓이라는 거는 아무도 전공력으로 안 다닌다는 거잖아. 그래서 진리집합 P가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됐죠? 재밌지? 아, 누가 아니라고 했어? 재밌죠? 재밌어요. 아니라고 했으면 절대 공식 시간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이 모든과 어떤 애 부정을 구할 거야, 부정을. 근데 뭔가 부정을 구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약간 삘이 오지 않니? 아까 부정 구했었던 게 뭐가 있어? 또는 하고 그리고 있었지. 네.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었죠. 네. 반대. 반대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보여줄 거야. 봐봐요. 자,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에 내가 부정을 구해볼게. 부정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정을 구해주시면요. 봐봐. P는 U다 라는 것의 부정이 뭐야? P는 전체 집합이 아니다지. P는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P는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계속 집합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또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벤다이어를 그려봐.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있다라는 게 되겠죠. 즉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의미죠. 근데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한국말로 써보시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가 아닌 어떤 X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P가 아닌 어떤 X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자, 이제부터 갈 거야.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의 부정은요, 어떤 X가 존재하는데, 어떤 X가 뭐가 아닌 X가 존재해? P가 아닌 not P인 어떤 X가 존재한다. 우선은 X에 대해서 not P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네가 썼던 이 문장 자체로 내가 부정을 써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지. 자, 모든 학생은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면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 자, 어떤 학생은 어떤 X는 어떤 학생은 not P다. 전국여고를 다니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다. 전국여고를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이게 모든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요?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는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뭐 또는하고 그리고와 더불어 얘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전국여고를 다닌다의 부정을 구하려고 해요. 자, 얘의 부정은요. 부정은 봐봐.
P가 공집합이 아니다의 부정은 P는 공집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P는 공집합이라는 건 이건 뭔 말이냐면 모든 학생이 전북여고를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여고 다니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 따라서요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모든 X가 P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죠. 모든 X가 P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걸 마찬가지로 내가 한글말로 표시해 주시면요. 어떤 학생은 전북여고를 다닌다의 부정은 뭐냐면 어떤이 모든으로 보는 거. 모든 학생은 전북여고를 다니지 않는다가 되겠지.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얘 한 가지, 얘 몇 가지만 좀 써보고, 네, 잠깐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명제가 되죠. 이거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왜? 내가 어떤 실수 그냥 모든 거를 다 가져오더라도 그거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 구해볼까요? 부정 구하시면요 모든이 뭘로 바뀐댔어? 어떤으로 바뀌었지?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도 바꿔줘야지. 부정으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부등식이니까 0보다 작다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와요. 시험 문제 너네 보고 바꾸라고 이렇게 봐봐. 그러면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작대. 즉 나는 x제곱 했을 때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지. 근데 하나도 없죠. 실수 중에서는 제곱해서 0보다 작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고. 자 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얘 거짓이지. 왜 거짓이니? x가 0일 때가 안 되잖아. x가 0일 때. x가 0일 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부정을 써보시면요. 부정 써보시면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이 자 크다의 부정이면 작거나 같다 되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 이렇게 되는 x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죠. 왜? 어떨 때 참이야? x가 0일 때 참이죠. 그래서 x가 0이라는 게 하나 존재하니까 이 경계는 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과 어떤 그리고와 또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돼.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